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습관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만큼 습관성 유산을 치료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원인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대처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자궁경부무력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궁경부가 짧고 무력해서 아기 임신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자꾸 조산이나 유산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네네. 보통은 조산의 원인으로 분류하는데 반복 유산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런 경부무력증은 자궁경부를 묶는 수술이 있습니다. 맥도날드 수술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네. 이런 수술법 자체가 유산 방지 치료가 되고요. 또 고프롤락틴 혈증 등으로 인해서 습관성 유산이 반복된다라고 예상되면 내분비적 요인은 수술이나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또 교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스피린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반복적으로 유산을 경험한 여성들이 임의로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하지만 해당 원인에 의한 습관성 유산이 아닌데 아스피린 복용을 하는 경우에는 유산을 전혀 방지해주지 않고요. 오히려 임신 초기의 하혈, 유산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습관성 유산의 반 이상은 산부인과적 검사로는 원인 불명입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 완화를 한다든가 영양의 균형을 맞춘다든가 금연 금주, 적정 체중의 유지 등 보조적 방법을 권유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원인 불명 습관성 유산에 대해서는 딱 이렇다 할 정해진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러한 습관성 유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신 전후의 한방 치료에서는요. 임신에서의 유산을 낮추고 이후 임신에서의 유산을 낮추고 임신 유지 및 분만 성공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고요. 네. 특히 임신 후에 적극적인 한약 투여가 임신 유지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습관성 유산이든 간에 아니면 다른 이유이든 간에 유산이라는 거는 참 이 산모에게 마음적으로도 힘들지만 몸에도 굉장히 무리를 주잖아요. 그래서 좀 몸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출산 후처럼 몸조리를 해야겠죠, 당연히. 네, 물론입니다. 네. 동의보감에서 유산을 반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반산이요. 네, 이제 잘 익은 밤송이가 저절로 벌어져서 터지는 것을 출산이라고 하면은 네네. 유산은 익지 않은 아직 파릇파릇한 밤송이를 억지로 밟아 터뜨리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 것인데요. 네. 그래서 유산이 정상 분만보다 더 세심한 조리가 필요하고 네. 스트레스적인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네. 유산 후에는 충분한 휴식, 조리, 마음적 휴식도 동반되어야 유산 후유증과 2차성 불임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밤송이의 비유에 설명해 주시니까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그만큼 몸조리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산 이후에 몸조리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일단 휴식입니다. 네. 간혹 유산을 굉장히 초기 유산을 해서 임신 유지 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유산 이후에 별로 큰 몸의 변화를 느끼지 못해 바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산 이후에는 바로 일상으로 복귀하지 마시고 단 며칠이라도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무리한 활동은 피하되 유산으로 인한 우울감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의 가벼운 활동은 괜찮습니다. 또 부부관계에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래요. 예, 유산 직후에도 배란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음. 따라서 별도의 피임을 하지 않으면 유산을 겪은 바로 그 다음 달에 연속으로 바로 임신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산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유산하게 된 과정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유산 이후 다음 임신까지는 피임을 권장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대부분은 연이어 임신이 되는 것을 피하도록 2달 내지는 3달 정도는 피임 기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밥은 항상 보약입니다. 네네. 그래서 더더욱 유산 이후에는 여러 영양소를 고루 갖춘 식단을 과하지 않게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적당한 육류와 어류의 섭취는 소모된 혈액을 보충하는 데 필수적이고요. 또 적절한 해조류 섭취는 미네랄 균형을 맞추기에 수월한 식단이 됩니다. 네. 꼭 출산을 한 산모처럼 미역국을 비롯한 산후조리 식단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소홀히 여겨서 안 되고 유산 이후 생리 주기가 원활히 회복되는 것을 볼 때까지 식단을 신경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이제 유산 이후에 하혈이 보이는 기간은 기존에 임신을 유지했던 기간 그리고 개개인의 자궁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아직 유산 이후에 하혈이 보이고 있다면 대중탕 등의 이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고요. 탕욕보다는 샤워를 추천합니다. 네. 유산 이후 회복에 대한 예후는 이렇습니다. 8주 이상이 지나도 생리를 하지 않거나 유산 이후에 생리에서 평소와 다른 과소월경, 평소보다는 훨씬 더 극심한 생리통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몸조리를 잘했음에도 이런 증상이 동반된다면 그때는 진료를 필요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유산 후의 주의사항이나 유산을 경험한 부부에게 꼭 한 말씀 전해주시고 싶은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자연 임신 확률은 상당히 높아서 15%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네. 모체가 미처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31%까지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한 번의 자연 유산은 그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이번에 나에게 일어난 것인데 다음 임신을 미리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네. 또 필요 이상으로 자책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남편은 아내가 자책감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헤아려서 계속 배려하고 위로해 주려고 하는 것이 더욱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는 길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유산 후에 건강한 회복을 위해 피임 기간을 비롯한 생활요법을 잘 지키고 평소의 건강 상태를 잘 조절해서 아기를 바라는 모든 부부들이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